007 그리스도 요가 3장-1 투락제 곰파는 사원을 뜻한 달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웅장한 폭포를 만나게 되었다. 강이 좁은 협곡을 거쳐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물살이 50피트나 튀어나온 뒤 아래로 떨어졌다. 굉음 때문에 귀가 다 먹먹했다. 중간 정도 내려온 폭포수는 돌출된 난반에 부딪힌 뒤 다시 바닥에 거대한 웅덩이 속으로 떨어졌다. 이곳에서 길은 산능선으로 이어져 있었고 거기서 우측으로 계속 가면 비옥한 넓은 대지가 나왔다. 그곳은 젠시라 불리는 발달된 경작 지역이다. 캬추 강이 통과하는 이 계곡의 이곳저곳에는 꽤 많은 티베트 집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 무리의 거위와 마주쳤다. 거위의 머리에는 검은색 줄무늬들이 좌우로 나 있었고 목 뒤에는 한 개의 검은 줄무늬가 내려와 있었다. 거위들은 우리를 보자 시끄럽게 꽥꽥거렸다. 스승은 내게 그놈들이 줄무늬 머리 거위라 불린다고 말해주었다. 거기에는 오리들도 많았고 독수리들과 팔라스라 불리는 물수리들도 있었다. 물수리의 길쭉한 부리는 끝부분이 아래로 살짝 휘어 있었다. 그놈들은 강물 속으로 급강하하면서 물고기를 낚아채고 있었다. 그 밖에도 다른 많은 종류의 새들이 끼룩거리며 우리 머리 위를 선회하였다. 크고 작은 형형색색의 나비들도 주위에 나풀거리고 있었다. 정말 천국 같았다. 특히 희귀종 나비 수집가에게는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 싶었다. 밀경작지에는 야생화와 진달래들이 자라고 있었다. 많은 종류의 도마뱀들도 눈에 띄었다. 그중 검은 큰 바위 도마뱀은 3피트 정도의 길이의 큰 발과 긴 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너에 몰리면 위험한 종이었다. 주변 경관은 뛰어났다. 사방이 만년설 덮인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제 햇빛이 점점 따가워지고 있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그러나 곧 바람이 불 것이다. 정오 무렵이면 항상 바람이 불곤 했으니까. 이 지역을 벗어나면 우리 앞에 가파른 비탈길들이 기다리고 있다. 강변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높은 산능선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코스도 있다. 이제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에 비하면 그 길은 꽤 좋은 편이다. 하지만 다른 많은 위험한 곳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아무튼 나는 만족스러웠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강들이 캬추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이 강들은 주변의 산들로부터 내려온 것들이었다. 1년 중 이 시기에는 눈이 녹기 때문에 항상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린다. 그러나 나중에 겨울이 되면 이 강들은 꽁꽁 얼어붙는다. 그때에는 강이나 호수를 건너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 그러나 깊이 쌓인 눈 때문에 여행은 훨씬 더 어려워진다. 우리는 길을 가는 중에 수많은 티베트인들과 마주쳤다. 어떤 이들은 야크를 타고 갔고 어떤 이들은 나귀를 타고 갔다. 짐을 싣고 가는 야크 행렬들 중에는 라사를 향해 가는 무리도 있었다. 티베트의 이 지역에서는 야크가 주로 이용됐다. 왜냐하면 야크가 나귀보다 먹이기도 쉽고 다리도 튼튼해서 무거운 짐을 더 잘 날랐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길에서 한 가족과 만났다. 아버지, 어머니, 딸 둘이었다. 나의 스승이 아는 가족이었다. 그들은 곧 열리게 될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잠사르에서 라사로 여행하는 중이었다. 1년 중 이 무렵 대사원들이 큰 축제를 열었다. 사람들은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가깝고 먼 곳에서 몰려왔다. 스승은 나를 그 가족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두 소녀는 모두 전형적인 티베트민이었다. 웃을 때 그들의 눈은 반짝였고 예쁜 입술로 미소 지을 때면 가지런한 치아가 보였다. 나는 서툰 티베트어로 큰딸에게 말을 걸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영어로 대답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다르질링에 있는 학교에 다녔고 이름은 노르부라고 말했다. 노르부는 보석이라는 뜻으로 티베트에서는 흔한 이름이었다. 내가 노르부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소녀를 알고 있고 두 노르부가 모두 예쁘다고 말하자
그녀는 귀끝까지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가능한 빨리 돌아와서 나와 영어로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마도 내 스승을 제외하고 그녀는 잠사르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일 것이다. 그녀는 축제에 참석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되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나의 스승이 티베트어로 우리에게는 그 사이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라사에서 돌아오면 그때 가서 서로 실컷 대화를 나누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라사를 향해 다시 출발했고 우리는 잠사르로 향했다. 그녀는 우리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내가 스승에게 말했다. 정말 예쁜 소녀예요. 그가 말했다. 그래. 그녀는 의심할 바 없이 전형적인 티베트 미녀지. 그녀의 외모는 이 지방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 이 지역 사람들의 얼굴은 넓고 코가 납작해. 그녀는 야퉁 출신이야. 야퉁 사람들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겼지. 티베트의 여성들은 여타 동양 여성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결코 수줍어하지 않는다. 다른 동양 여자들처럼 소극적이지 않다. 그들은 남성들과도 대등하게 대화한다. 티베트 여성들은 개방적이고 자유롭다. 이것이야말로 그들만의 차별적 특징이다. 우리는 오후 2시 30분경 탕캬에 도착했다. 그날의 첫 휴식이었다. 거기서 우리는 점심 식사를 했다. 날이 저물기 전에 대첸종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촌각도 지체할 수 없었다. 당시의 여행은 매우 위험했다. 어떤 길들은 어찌나 원시적인지 심지어 낮에 여행하는 것도 위험천만이었다. 우리에게는 여행할 시간이 최소한 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지 당연히 염려되었다. 길이 어찌나 좁은지 우리는 인디언 방식으로만 여행할 수 있었다. 즉, 한 사람이 앞서 가고 다른 사람이 뒤를 따르는. 언제나 스승이 앞섰고 나는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우리는 여전히 캬추 강을 따라서 여행을 하고 있었다. 탕캬를 벗어나자 길이 강변을 따라 수마일 이어졌다. 멀고 먼 길이었다. 강은 어떤 부분에서는 깊고 부드러웠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산에서 굴러 떨어진 거대한 바위들 위로 넘실거리며 흘러갔다. 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만 했다. 뭔가 와르르 하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길에서 벗어나 대피해야만 했다. 대개 염소나 야생 야크들이 걷다가 돌들을 잘못 건들것 되고 그것들이 굴러내리면서 다른 돌들까지 같이 굴러 떨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등에 작은 짐을 싣고 운반하고 있는 양들과 마주쳤다. 티베트에서 짐을 운반하는 양을 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특히 소금 호수 근처에서. 티베트에서 소금 호수들은 해발 15,000피트에 존재한다. 강변을 따라 편하게 수마일을 걷다 보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갑자기 멈춰서야만 했다. 우리 앞에 거의 직각으로 올라야 할 가파른 산길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절반쯤 올라가던 스승이 멈춰서더니 조랑말에서 내렸다. 나도 말에서 내렸다. 그곳은 길의 한 부분이 저 아래 강 속으로 무너져 내려 있었다. 이 사태가 난 곳을 건널 방법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바로 얼마 전에 난 산사태였다. 내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반 마일 정도 되돌아가서 아까 봤던 산 개울 곁에 다른 길로 가야겠군. 그가 대답했다. 거기에 오르는 길이 있어. 현재로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야. 우리는 그가 말한 지점으로 가기 위해 돌아섰다. 그때 그가 기도 깃발을 찍더니 가지고 다니던 검은색 분필로 경고문을 적었다. 그 길로 온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왜 어두워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하는 집이로소 알겠네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개울 바닥에서 1 나누기 4마일 정도 더 위로 올라가
마침내 스승이 언급한 그 길에 도착했다. 어떻게 이 길을 아셨어요? 내가 물었다. 이 지역에서 내가 모르는 길은 하나도 없어. 나는 이 길로 자주 다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야. 그가 대답했다. 우리는 그 길을 타고 계속 걸었다. 그것은 아주 좋은 길이었다. 약 3에 4마일 정도 가자 다시 강변 아래로 이어지는 오래된 길이 나왔다. 거기서부터 데첸까지 가는 길은 내내 쉬웠다. 우리는 저녁 7시에 데첸에 도착했다. 막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거기 도착하자 곧 사람들이 우리 주위로 몰려들었다. 나는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했다. 알고 보니 나의 스승을 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스승은 데첸종 사람들에게 큰 은인이었다. 우리는 언덕 비탈에 있는 예쁜 전통 티베트 집으로 갔다. 집 곁으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집 주위 곳곳에는 많은 기도 깃발들이 있었다. 인상 깊게 보았던 터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나의 스승이 말했다. 이 집 주인은 마을 촌장이야. 이름은 이암초. 집이 아주 아늑하지